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화려한 저택과 명품 자동차를 소유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팔로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자신보다 더 성공한 이들의 소식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로부터 들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태가 될 겁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비교와 질투에 갇혀 고통받던 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 끊임없이 더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직장 문화, 더 많이 소유할수록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소비 중심 사회.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 비교와 질투의 사회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우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CEO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 뉴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그날도 정우는 인스타그램을 열었고 첫 화면에서 대학 동창인 민석이 새로운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민석이군. 정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민석의 회사는 정우의 회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정우의 회사도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민석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 이직한 친구, 해외 지사를 오픈한 동료, 책을 출간한 지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정우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20대의 젊은 사업가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로 1,000억 원대 기업을 일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그는 라디오를 끄고 침묵 속에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타인의 성공 소식에 괴로워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상대적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볼 때마다 자신의 성취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녁, 정우는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도로 옆으로 차를 세우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정우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곧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불안 발작입니다. 의사는 정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대로 계속하면 우울증이나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전 담당 의사는 정우에게 최소 일주일간의 휴식을 권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자신의 건강을 위해 회사 일을 잠시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정우는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정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순수한 행복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정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근처 절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종교에 관심이 없던 정우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동행했습니다. 절에 도착한 그들은 우연히 그날 진행되는 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이끄는 스님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외부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소유, 더 큰 성공, 더 높은 지위. 그러나 이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비교와 질투는 가장 강력한 고통의 원천입니다. 정우는 스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의 상황을 직접 짚어내는 것 같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없는 고통의 순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정우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교와 질투의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의 성공이 뉴스로 들려올 때마다, 소셜미디어에서 지인들의 화려한 성취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그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우는 용기를 내어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제가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우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림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스님은 정우에게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5분씩만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들어오면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다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큰 욕망을 줄여줍니다. 정우는 스님의 조언을 따라 매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끊임없이 회사 일, 경쟁자들의 움직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질투심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들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우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때도 이제는 타인의 성공 소식에 과거처럼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여정은 그들의 것이고 내 여정은 나의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정우는 스님의 두 번째 조언인 감사 연습도 실천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메모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성취나 특별한 일들만 생각났지만 점차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동료의 따뜻한 미소, 화창한 날씨.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우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경쟁사와 비교하며 그들을 따라잡거나 뛰어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그는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정우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원들은 CEO가 예전보다 더 침착하고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 회의에서는
모든 의견이 존중받았고 실패가 학습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오랜만에 민석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질투의 대상이었던 민석을 보며 정우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석아, 투자 유치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사실 나도 내 회사 소식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 너희 회사의 콘텐츠 전략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두 사람은 커피를 함께 마시며 각자의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민석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항상 너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어. 너는 안정적인 고객층이 있고 회사 문화도 정말 좋다고 들었거든.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도전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어려운 결정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력은 두 회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성장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정우의 회사는 새로운 방향성을 확립했습니다.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회사만의 독특한 강점을 살린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숫자나 외부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동료들의 성장,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그리고 일상의 작은 기쁨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어느 주말 정우는 다시 그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을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자 삶도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와 질투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오르고 누군가는 천천히 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결국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우는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교와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비교와 질투의 사회에서 마음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비교와 질투로 인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셜미디어와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 행복한 순간들을 24시간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과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통해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식하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통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강연장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정우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정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님, 오늘 강연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혀왔거든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볼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지곤 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우는 지금도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이제 그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교와 질투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직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감사하며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교와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비교와 질투는 우리를 영원한 부족함의 감각에 가두지만 알아차림과 감사는 우리를 현재의 충만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오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늘날 비교와 질투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의 사회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정우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속도로 내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셜미디어 확인이라면 대신 5분간의 명상이나 감사일기로 대체해 보세요. 타인의 성공 소식에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가 우리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지만 자신만의 길을 가는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정우처럼 자신의 여정에 집중할 때 우리는 타인의 성공에 위축되기보다 함께 기뻐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여유는 우리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빛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불빛을 약하게 만들지 말고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그 가치를 낮추기보다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경쟁보다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우와 민석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볼 때 더 풍요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비교와 질투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편집된 행복만 보여주는 피드를 끊임없이 스크롤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현실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도 비교와 질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매주 또는 매월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들을 기록해 보세요.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삶은 끊임없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비교와 질투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매 순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정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비교와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단순히 그런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5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거나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교와 질투의 사회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여정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비교와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1000마리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이다. 비교와 질투라는 내면의 적을 알아차리고 극복해 나가는 여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